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2022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득이 줄었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거나 근로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은 115만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현재 무직자나 백수로 일을 하지 않아도 최대 115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나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어 받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바뀐 내용들도 많으니까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얼마 전 8월 26일부터 빠르게 지급을 했는데요. 원래는 9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지급을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겨 대부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또다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상반기인 1월에서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내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고 8월 26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던 분들도 근로소득자라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번 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올해 8월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또 신청이 가능하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올해 8월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2021년도 소득분을 계산해서 올해 5월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이고요. 이번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상반기 소득을 계산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반기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면 8월 26일에 지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나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미리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인데요. 신청기간은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일을 했거나 또는 일을 그만두었거나 1월에서 6월까지 최소 한 달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나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반기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지만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근로장려금 선택하기로 1번을 누르시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지급 결과 확인하기로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반기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요건들과 근로장려금에 개정된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년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금액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야 하며 단독가구와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가구원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소득 유무 등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소득 기준이 개정되면서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단독 가구는 현행 2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헛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00만원씩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이번 반기 신청으로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2023년 6월에 정산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 요건표를 보시면 4만원 이상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소득 요건이 4만원 이상 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요건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공시지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대출이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부채를 차감하면 소유재산은 5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2억 4천만 원으로 개정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5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된 설명을 보면 많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단독 가구는 기존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최대 16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같이 인상이 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현재 최대 70만원까지 지급이 되지만 2023년부터는 10만원이 인상되면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도록 개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도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또한 반기 신청 시 정산 시기를 3개월을 단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번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을 하였는데요.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35%를 지급하였고,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에 35%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9월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2번 만에 전액을 지급합니다. 6월에 65%를 지급하고 12월에 35%를 지급합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 12월에 총액의 35%를 지급하고 2023년 6월에 나머지 65%를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으로 3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12월에 35%인 115만 원을, 그리고 2023년 6월에 나머지 65%인 215만 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신청 요건 등을 확인 후에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9월 1일부터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